최근에 국제 정세가 진짜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한반도는 지금까지는 그런 뭐 전쟁의 소용돌이나 이런 데서 조금은 비켜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공개한 이 영상에 따르면 북한군이 이 러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리고 여기서 한국말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현재 포착이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영상인지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저 사람들, 저게 북한군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젊은 남자의 모습 하나 보이죠? 얼굴 보이죠? 저 사람 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말인데 북한식 억양이 들어가 있죠. 이 영상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영상을 입수한 지 72시간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장소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세르게예프스키 군사훈련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들리는 북한 억양의 한국말들이 저거 가져가라, 나오라, 야, 이런 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친러시아군 텔레그램 계정 파라맥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공개한 영상에도 북한군처럼 보이는 사람이 같이 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건 우크라이나 매체에도 나오고 러시아 매체에도 나왔으니까 북한군 파병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현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북한이 10,000명을 파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은 러시아군 제11 공중강습여단 브랴트 특별대대에 편성이 됐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서방의 시각은 에이 그깟 북한군 10,000명 정도 들어와봤자 전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퍼먼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의 이 국방무관이었던 사람은 북한군은 오합지졸이다. 10,000명으로 전세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근거로 뭐라 그랬냐. 지금 러시아군이 하루에 1,000명씩 숨지고 있는데 북한군이 10,000명이면 한 열흘 버티면 이게 끝이다. 다만 우려하는 쪽도 있어요. 어떻게 우려하느냐. 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자, 이 지도는 ISW가 만든 지도입니다. 자꾸만 러시아 지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국방연구소고 우파 성향의 그런 연구소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이 지역 지금 러시아가 파고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이미 수복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빨간색, 그리고 러시아가 수복했다고 주장하는 곳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현재 표시된 거 러시아가 확실하게 이 땅은 되찾았다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를 가로지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딜 가로지를 거냐,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퇴로인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진격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크라이나의 정예부대가 바로 이곳과 여기 수자 지역 두 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길목이 이렇게 완전히 끊기게 되면 정예부대가 퇴각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10,000명이 왜 중요하냐? 아까 러시아 주재 영국의 국무관은 이게 뭐 10,000명이 투입돼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10,000명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쿠르스크에서 10,000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한 최대치가 20,000명인데 이 20,000명하고 상대할 때 10,000명이 새로 추가된다. 이걸 아주 우습게 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쿠르스크에 배치될 경우에는 여기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의 정예부대가 이게 자칫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서방에서 또 다른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얻게 되는 이득은 진짜 명확하죠. 쿠르스크 그러지 않아도 병력이 좀 부족했는데 10,000명이 새로 들어오면 분명히 여기서 전세가 더 크게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경제적 이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 참전한 병사들의 평균 임금은 이 3,000달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3,000달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인들한테 준 거하고 똑같은 돈을 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 북한군 한 명당 4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10,000명이 참전을 했으면 이게 월 400억 원이라는 뜻이 되죠. 연 단위로는 5천억 원이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일종의 용병을 데리고 왔는데 러시아군하고 똑같이 줬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줬겠죠. 어쨌든 똑같이 줬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 5천억 원인데 이 돈이 왜 큰 돈이냐? 자, 북한이 2023년에 수출한 금액이 얼마냐? 북한은 한 3억 달러 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북한이 수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파병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다가 무기도 수출했으니까 합치면 조 단위의 일종의 수출을 한 셈이 되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또 하나 얻는 게 뭐냐? 바로 실전 경험인데요. 사실 현대전에서 군사 강국 중에 실전 경험을 했던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러시아도 뭐 과거에는 했었죠. 근데 한동안 실전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실전 경험 부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반전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전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은 지금 현재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2년 반 동안 축적한 그런 실전 경험을 한꺼번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2년 반 동안 피가 묻은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갑자기 10,000명만 파견하면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활용한 군사 작전을 한꺼번에 습득하면서 이걸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황금 같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얻는 게 있죠.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건 정말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받는 경우입니다. 북한이 자기 스스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막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탄도미사일이 정확하게 미국 땅을 때릴 만큼 그만큼 정교한 수준이 아닌데요. 러시아는 이렇게 정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을 전수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를 확실한 아군으로 확보한다. 이것도 북한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북한은 사실은 이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온갖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제재에 이 중국과 러시아도 그동안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확실하게 북한의 뒷배가 돼준다. 그리고 심지어 외교적으로 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생긴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현재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들하고 간접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데 러우 전쟁에 이렇게 참전했다가 이 북한군이 돌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한테 보통 일이 아닌 것만은 정말 분명하거든요. 이 10,000명이 파견됐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자꾸만 친밀해지고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는 거 우리 대한민국한테 분명히 불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육본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이게 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견했다.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우리가 참관단은 보내야 한다.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협력할 것이냐? 가서 신문하는데 한 명이라도 돕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이렇게 한기호 의원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서방의 어떤 국가도 공식적으로 파견한 국가는 없습니다. 일부 국가가 훈련시켜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역시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고요. 아주 전쟁 초기에 영국이 한 350명 정도 보냈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전쟁 초기에 일시적으로 도왔을 뿐이지 지금은 공식적으로 파견한 국가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파병을 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의 한 명 한 명의 진짜 소중한 목숨이 달린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또는 육군 차원에서 인근 폴란드 등에서 전황을 분석하고 있다. 다른 방법은 더 고민해 보겠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전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 보도를 다룬 YTN 유튜브 기사 댓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파병은 국회의원들을 보내라.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 이게 1등을 하고 있었고요. 저러다 확전되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해외로 튈 거면서 왜 정치인들은 전쟁을 벌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다 도망칠 인간들이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는 수준하곤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구나. 국회의원들이 전쟁이 나면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뭐 실제로 전쟁 났는데 국회의원분들이 뭐 당장 제일 먼저 도망가는 그런 행동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파병한다고 얘기해 놓고 자기들의 자식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은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난 전쟁 나도 도망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거의 조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댓글 보면. 심지어 어떤 분은 6.25 때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소련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감, 뭐 국제적으로 이건 진짜 옳은 일이야, 이런 생각, 요건 좀 일단 배제를 하고 국익에, 대한민국 국익에 가장 유리한 전략은 뭐냐? 러시아하고 북한을 떼어놓는 게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측면에서 우리 국익만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러시아는 어떤 태도였냐? 2024년 6월까지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우크라이나 미 공급에 대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이 우리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서 미래에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푸틴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푸틴은 우리 쪽에서는, 즉 러시아 쪽에서는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강경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너희는 우크라이나 침공했으니 우리의 적이다,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외교 정책 중에 하나니까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좀 평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국제 정의,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보편적인 감정에 의하면 이 침략을 당한 쪽을 위해서 일종의 도움을 주는 거, 충분히 뭐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결정을 할 땐 우리가 벌인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죠. 러시아의 중요성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수출 분야에서 세계 2위였었고요. 천연가스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연 자원이 정말 많은 나라죠. 다른 자원도 정말 많습니다. 자, 식량 대국입니다. 밀 수출 세계 1위고요. 2위인 우크라이나와 합치면 전 세계 이 밀 수출량의 25%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정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43%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우라늄 러시아에서 수입 안 하고 우리나라 원전을 현재 돌릴 수 있느냐? 이 서방의 우라늄은 전부 다 자기들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하는 우라늄, 수입할 수 있는 거 만만한 건 지금 러시아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2020년 요때만 해도 이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우라늄 수입량의 31%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러시아산이 41%로 늘어났어요. 근데 정제된 우라늄 수입량이 줄기는커녕 러시아를 제재해야 될 텐데 우라늄은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뭐냐?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수입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러시아에서 우라늄 수출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이 있느냐? 없다는 증거가 여기 있죠. 왜? 2023년에 한국 수입의 41%가 러시아가 차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가 원전 가동량을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 우라늄을 파는 나라가 훨씬 줄어든 겁니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라늄을 전량 수입해야 되는데 서방은 이제 자기들이 쓰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러시아산의 의존도가 더 높아진 거죠. 앞으로 서방의 각국이 전부 다 원전 더 짓겠다고 하죠. 여러분,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SMR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방 측에서 우라늄의 사용량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방에서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자꾸만 더 높아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면전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우라늄 원전 가동은 멈출 수도 있다.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선진국이 이제 마음 먹고 SMR 같은 거 하는데 우라늄, 정제된 우라늄이 적어질 거예요. 왜냐?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원전으로 간다.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포기됩니다. 원전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원전으로 가고 우라늄을 수입할 정도로 러시아하고 적당한 관계는 유지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대만을 칠 가능성, 혹은 중국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앞으로 5년 내로 분명히 이런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중국이 지금 당장은 석유가 없어서 대만을 바로 내일 모레 칠 수는 없습니다만 석유나 에너지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앞으로 5년 내로 대만하고의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대만 해협 통해서 이렇게 수입하는 게 진짜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또 수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면 북극 항로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지금 북극 항로로 가면 물류 비용이 훨씬 싸집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더 가까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유럽까지 갈 때 이렇게 남쪽으로 한참 돌아가는 것보다, 인도양으로 가는 것보다 북극으로 가는 게 최소한 닷새 이상 절감되고, 심지어 우리가 수에즈 운하 통행료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가 따뜻해지는 그 속도로 볼 때 북극 항로가 열리는 건 진짜 몇 년 안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이 북극 항로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전쟁 발발, 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서 자칫 말라카 해협이나 대만 해협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때 대체 항로인 북극 항로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러시아는 수출 시장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었어요. 왜? 한국산을 좋아해서 정말 우리나라 라면도 좋아해, 우리나라 과자도 좋아해, 자동차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이 다 무너졌죠. 우리가 1위였던 게 한두 품목이 아니었는데 러시아 인구도 많았거든요. 근데 시장을 전부 다 중국에 내줬습니다. 이건 이미 다 잃어버렸죠. 자, 러시아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이 옳았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나 러시아를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이건 알고서 러시아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병한다, 이런 의미는 어떤 뜻이냐, 서방의 어떤 국가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참관단을 파병하게 되면 어쨌든 최초로 파병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처음 보냈을 때 러시아가 느끼는 생각, 이제 대한민국과는 영원히 끝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참관단을 파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터에 나간 우리 청년들의 목숨이 상당히 위협받겠죠. 물론 저도 침략자 러시아에 대해서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가만히 있는데 왜 치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충분히 이 어떤 정의감, 이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북한을 더 이롭게 하는 게 어떤 정책일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북러가 더 밀착되는 게 북한에 유리할까 아니면 북한에 불리할까, 이 문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게 되면 북한은 누리게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고립됐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외톨이 그 자체였는데 이제 북러가 밀착하게 되면 러시아가 아직도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북한은 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
온갖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북러의 밀착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고 북한의 전력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인데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 행위를 할 때 북한이 외톨이면 도발 행위를 하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이제 외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발 행위를 좀 더 감행할 그런 뒷배가 생겼다고 생각하겠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을 중국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고 북한이 중국을 믿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이 글로벌 경제의 아직까지는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 핵 개발에 대해서 중국이 이 제재에 아주 적극적으로 겉으로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북한의 핵 개발뿐만 아니라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사사건건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든든한 뒷배가 아니에요. 중국이 왜 이러느냐? 중국은 뭐 미국에 수출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유럽에 수출해야 되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또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용인하면 미국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온갖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파병까지 한 사이가 되면서 완전히 밀착을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드디어 뒷배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발을 더 감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 됐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심정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참관단을 파병한다면 그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숨 이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러시아를 진짜 영원히 적으로 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국민 정서와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또 국익을 생각해서 모든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해주면 더욱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오늘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